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질환의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을 보면 검진 결과 받아보셨을 때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때로는 약도 먹고 그러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상은 위에서 산이 역류해서 식도 쪽으로 올라왔을 때 느껴질 만한 증상들, 그냥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이보다는 이제 비특이적이고 생각지 못했었던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는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적인 증상은 후두 이물감이 하나 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항상 가래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감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래를 이제 뱉어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잔기침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숨이 찬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식도 쪽에서 불편감을 계속 느끼다 보면 그 답답함이 숨을 쉬었을 때 충분히 숨을 쉬지 못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물론 빈혈이라든지 천식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젊은 분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약간의 위장 증상이 동반이 돼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가슴 쪽에서 뭔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식도염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진단을 하는 것은 위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이 위내시경상에서 육안적으로 모두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환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증상도 있지만 내시경상에서는 뚜렷한 염증 소견이나 육안적인 양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시경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바꾸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재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좀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만 약을 먹어도 대부분은 증상 호전을 보이지만 적어도 2-3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해줘야 재발 없이 좀 잘 지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하거나 증상이 호전되는 속도가 느리다면 8주 정도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8주가 지난 후에도 그 가장 핵심적인 약물을 간헐적으로 유지하는 요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상의 없이 일찍 약을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약물 치료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